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화제인 권순우 기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태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 태양광 설치량은 반기 사상 최초로 2기가와트를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연간 태양광 설치량은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 화제인에서는 대한민국 태양광 산업의 산증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이완근 회장을 모시고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국태양광산업협회가 어떤 데인지 먼저 협회 소개부터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뭐 최근에 아무튼 태양광 그 패널이나 태양광 산업이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우리나라 이 태양광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고 또 권익을 보호하고 그런 차원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인가를 해준 국내 유일한 산업자원부 산하의 대표기관입니다. 태양광 제조업체들 그리고 관련 업체들이 이제 2008년에 중지를 모아서 설립을 해가지고 13년 동안 지금까지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아무튼 해온 일들은 많이 있는데 환경 이슈 때문에 태양광 패널에 대한 폐기 문제 이런 게 이슈가 됐을 때도 어떤 태양광 협회가 그런 어떤 폐기에 대한 업계에 이제 그 손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방어하는 이런 쪽으로 활동을 했고 또 탄소인증제라는 걸 요즘 시행하고 있는데 탄소인증제는 실제로 태양광 업계에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뭐 이런 거를 구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오버 캐파를 가지고 있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저가 공세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걸 방어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한 70여 개 회원사가 같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좀 경제 기자를 하면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태양광이 시작된 거는 굉장히 뭐 2000년대 중반 이쯤 되는 것 같고 2008년에 협회가 생겼고 이제 회장님께서 취임하신 건 2015년부터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사실 우여곡절이라 그러면 우여곡절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힘든 시기도 같이 거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다시 그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 관심, 아니 전 지구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분위기를 보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을 좀 받으세요? 그 사실 저희가 뭐 순환이 많았죠.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우여곡절 이상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태양광 쪽에 아주 국제과제다시피 국가 지원하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전 세계가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그래도 뭐 지금 보면은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 외에 한국하고 일부 대만 외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이제 다른 나라 지금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게 있는 거는 전부 다 중국 회사들이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그러면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중국 위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갈 그런 시장이 있냐? 이런 면에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쭉 해왔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그 전에 트럼프 정부 때도 그 이제 반덤핑 관세라든지 예. 세프티 가드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중국에 굉장히 가혹하게 관세를 매기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예. 이건 뭐 어느 나라나 특히 지금 이번에 지금 제일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미국과 인도 이런 나라가 중국하고 굉장히 그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죠. 예. 그 나라들이 굉장히 반중국적인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회라고 볼 수 있죠. 또 이번에 이제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도 그린 뉴딜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해서 그걸 수행하고 있는데 또 이번에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정말 그린 뉴딜을 아주 정책의 제1기조로 생각하고 예. 이렇게 추진을 할 걸로 보이거든요. 또 그뿐만 아니라 EU도 그린 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지구가 살 길은 이 에너지를 빨리 바꿔야 된다. 예. 그리고 카본 제로, 그 넷 제로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래서 그런데 그 힘입어 가지고 이제 상당히 우리 그 태양광 업계에는 힘입은 바가 크고 또 상당히 저 세계 시장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굉장히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중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광 회사 10개 중에 한 8개 정도는 중국이 차지할 정도로 이들이 원가 경쟁력을 비롯해서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관세를 통해서 뭔가 글로벌 질서를 좀 잡으려는 노력들도 있는데 이 와중에서 이제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그 중국에 사실 원가로 승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앞으로 태양광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은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사실입니다. 그 중국이 정말 지금 전 세계 시장의 거의 80% 가까이를 석권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가 다 중국 상품만 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반중국적인 그런 구매를 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뭐 여전히 중국이 경쟁력이 있어요. 기술력도 좋아졌고 또 그 생산 캐파는 뭐 말도 못하게 많이 커져가고 있고, 뭐 그런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과거에 중국이 가던 그런 거하고는 조금은 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무조건 싼 가격을 가지고 공략을 했는데 예. 이제는 이제 품질과 효율, 종합적인 기술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기회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태양광이라는 게 이제 2050년 뭐 아니면 2030 2030년 안에 주 에너지로 바뀔 거거든요. 예. 주 에너지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데 전 지구상에 지금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게 불과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10%만 올린다 그래도 이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되고 그쵸. 그게 20% 30% 지금 우리 정부도 30%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2050년까지 이 정부에 따라서는 한 80%를 쓰자. 이런 나라도 있고 그런데 뭐 정말 그 수요야말로 정말 어마어마한 수요가 늘어난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좋은 품질의 고효율 태양광을 만들기에 주력한다 그러면은 예. 우리의 잠재력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영근 회장님께서는 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이기도 하시고 신성ENG 태양광과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태양광 신성ENG 회장이기도 하신데요. 이번에는 좀 더 범위를 좁혀서 국내 반도체와 태양광 시장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회장님께서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금 사실상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반도체 산업에서도 1세대시잖아요. 예. 그럼 처음에 그러니까 진짜 그 반도체라는 것을 뭐 땅에서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처음에 그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게 되셨던 계기는 좀 어떤 부분들이 있으세요? 뭐 저희가 이제 원래는 냉동기, 뭐 공조기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클린룸이라는 게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면서 이제 하나의 공조 산업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장이니까 이쪽에 한번 들어가면은 상당히 기회도 많고 또 경쟁도 덜 심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이 반도체 클린룸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고 또 자료도 수집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근데 초기에 처음에는 뭐 아시다시피 64 D램, 예. D램을 처음에 시작했거든. 예.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 이제 뭐 공사나 이런 건 했는데 실제로 핵심 그 장비나 이런 건 못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다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 256 할 때서부터는 국산으로 많이 대치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완전히 이제 이런 거를 한 건 1991년서부터 그 팬 필터 유니트라는 그런 주 장비 예. 이거를 우리가 일제하고 버금가는 그런 국산화를 함으로써 예. 이제 클린룸을 완전 국산화를 이루게 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보면은 사실 그 삼성을 주로 보게 되는데 삼성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건 아무래도 산업 생태계가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그 회장님께서도 삼성과 함께 그 하게 된 인연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에피소드 하나만 좀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삼성의 이제 기술진하고 삼성도 사실은 그때 클린룸이 뭔지 정확하게 몰랐을 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삼성하고 같이 많은 공조를 했어요. 우리가 클린룸을 하겠다 하고 하니까 이제 일본도 같이 가서 뭐 견학도 하고 예. 또 여러 가지 문헌이나 또는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수집해서 같이 이제 번역해서 스터디도 하고 이래가면서 거의 뭐 이 클린룸의 정말 그 진짜 기술 예.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같이 공동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고 우리도 그래서 연구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시험 설비 또 모니터링하는 방법 이런 걸 다 만들어 가지고 사전 검증을 다 한 거죠. 그래 가지고 아무튼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근데 그 반도체 산업이라 그러면은 일단 우리나라 1등 기업이 하고 있기도 하고 중국이 하려 그러다가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보통 빅테크 기업이라고 불리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큰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를 좀 다루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가 이 반도체라는 거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반도체 산업에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이런 약간의 좀 움츠러듦이 좀 드는데 이렇게 좀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아니면 우리 한국의 어떤 기업인들이 어떤 도전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기술이 좀 설계 기술이나 이런 게 조금 약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절대로 우위에 있다는 거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이거는 뭐 아주 그냥 패턴 사이즈나 이런 면에서 단연 우리가 앞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의 그 반도체 회사들이 상당히 그 대응을 잘 하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디바이스를 하는 회사는 이제 일본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한국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예. 그다음에 대만이 있다 그래도 메모리에서는 거의 이제 맥을 못 추는 예. 이런 형편이고 그 대신 이제 3D나 이런 거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3D
그 시스템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는 대만이 강하죠. 그렇죠. 예. 예, 그 분야에 아마 앞으로 중국도 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래도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회장님 말씀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야, 그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 기업가라는 게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번에 그 하신 일 중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음압병실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었더니 스마트 음압병실을 개발을 해서 기증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진단 키트나 뭐 방진복이나 이런 거 기부하셨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병실을 기부하셨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럼 이런 병실을 어떻게 좀 개발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공기청정기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하셨다는데 이건 또 어떤 맥락에서 하고 계신 도전인지 좀 궁금해요. 이게 이제 저희가 산업용만 주로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시장도 좁고 또 음압병실 같은 거는 실제로 그 저희가 서울대학병원이 이제 그 백혈병을 이제 병실을 만들기 위해서 음압병실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거를 다 해줬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실 그 여러 병원이 그 백혈병 치료를 위한 음압병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쪽에 이제 주력을 안 하고 반대쪽 쪽에 주력을 해가지고 예. 쭉 나오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 우리가 그래도 음압병실도 처음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 회사의 이미지나 또는 기술력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음압병실을 한번 뭐랄까 이제 이 간이라 그럴까 예. 또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나 쓸 수 있는 이런 그 음압병실을 소위 스마트 음압병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클린룸을 기술이 하여튼 먼지를 걸러내는 거거든. 그렇죠. 걸러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세먼지 시대에 우리도 꼭 B2B만 하지 말고 예. B2C 쪽에도 한번 신경을 써보자. 그러는데 삼성물산 쪽에서 이게 아파트를 짓는데 뭐 좀 아이디어가 없냐 이런 얘기를 한 게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도 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 삼성이 아파트를 짓는 데는 출입구서부터 이제 소위 먼지를 털어내는 에어 샤워도 들어가 있고 그 방에 들어가면 그 천정에 클린 유니트가 붙어 있습니다. 와, 진짜 반도체 공정만큼 깨끗한 설비를 우리 집안으로 들여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저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 예, 이번에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아리백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리백은 전 공정을 에너지의 넷제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공정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제조기업으로는 굉장히 드물게 아리백에 대한 선언을 일찌감치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EP백, 에너지 효율을 100%까지 하겠다는 EP백도 함께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그 아리백은 기업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아리백이라는 거는 이제 영국에 있는 국제 그 사무국이 있는데 이거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등록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많이 홍보도 해주고 또 그 많이 국제적으로 그런 이제 회자가 되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산업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데 뭐 지구의 미래나 우리 인류 또는 그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야지 이대로 가다 지구가 멸망하면 안 되지 않냐. 예. 이제 이런 뜻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회사들은 다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환경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던 게 전력 제도나 이런 게 전기 공급은 한전만이 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대로 못했는데 뭐 내 돈 가지고 한번 내 공장 한번 아리백 해보자 이래가지고 아리백을 하고 또 SBT라고 있습니다. 예. 이 SBT라는 거는 사이언스 베이스 타겟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과학적인 방법으로 탄소를 줄이는 거거든. 예. 제로화 시키든지.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아우러서 우리가 탄소 제로 공장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 저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나 이제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LG 그룹 이런 데가 이제 참여하는 걸로 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이제 글로벌 컴퍼니나 또는 제조업을 하는 데나 예. 다 아리백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뭐 곧 시행될 이제 탄소 국경제 같은 거 예. 이런 게 이제 뭐 누구든지 안 하면 이게 저 해외 수출도 못 하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어떤 기업이든지 이제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국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뭐 예.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들은 아리백을 하는 회사한테 어떤 그 인센티브를 줘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게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뭐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제 전 세계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국면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이제 기업인으로서 그 친환경 산업에 굉장히 오래 그 생활을 해 오셨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친환경 에너지 시대를 좀 어떻게 대비하면서 있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큰 틀에서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신문지상에 ESG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건 환경과 이제 이 소사이티나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런 시대가 돼서 이제 환경을 도외시하는 기업은 사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주의해야 되는 게 이 환경을 보다 더 개선하는 쪽으로 나가는 기업이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산업이 전부 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쪽에 포커스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또 이런 그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그러다 보니까 또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산업이 커지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한 그런 그 기업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고 더욱더 이런 쪽에 우리가 이제 아무튼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은 그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환경이다. 또 미래 세대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거는 꼭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대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인류가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을 바꾸고 산업을 바꾸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시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태양광 산업이 대표적인 그린 에너지 산업으로 입지를 다지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완근 회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